괄호가 하나 더 많이 들어갔군요. 괄호를 하나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라인이 뜹니다. 첫 번째 라인은 글자가 몇 글자인지,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몇 글자인지 이렇게 라인이 나타나죠. 제가 라인 수도 약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단 두 줄만 넣어놨죠. 자, 파일을 가져와서 불러서 쓰는 방법. 자, 이 파일을,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프로그램이 조작하기 편하도록 데이터를 소스 코드와 분리시켜 놓은 것이 데이터베이스이고, 그리고 또 그 파일에 대한 접근이죠. 접근을 로컬 컴퓨터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웹에다 둠을 해서 세계 전역의 로컬 컴퓨터들이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웹DB죠. 웹 파일이고 웹DB.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자체를 소스 코드와 분리시키는 것. 자, 그것이 우리가 OOP를 공부하는 데서 가지고 기본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아규먼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뒀는데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규먼트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을 이 프로그램 속에다 집어넣어 놓게 되면은 만약에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이 녀석이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 리턴 이런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에러 메시지를 내세우는 거.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겁니다. 중간에 종료시켜버리는 거죠. 자, argC와 그리고 argv, argv는 제가 C 어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거 아그멘트의 숫자, 카운트고, 이것은 아그멘트들의 값. 근데 이 문장 자체가 아그멘트 variable value고, 이건 카운터인데 value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 어떤 문장이냐니까 컴퓨터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해라는 거죠. 그죠? 무언가를 어떻게 해라. 무언가를, 이것이 동사의 보충어고 어떻게 해라가 동사입니다. 커맨드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커맨드 라인에서도 항상 보면은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C 시간에 간단하게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환경에서는 커맨드를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전달하게 되죠. 그죠? 그때 텍스트 기반으로 커맨드를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항상 주어 동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보충어 형식이 되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에도 어떤 파일을 불러와라, 어떤 파일을 실행해라 가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파일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파일을 그냥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word.txt를 가져와라 라고 소스 코드 속에 집어넣어 버리겠죠. 집어넣어서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파일 이름을 입력해라.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파일을 불러와서 각각의 줄이 몇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출력을 한다는 프로그램을 가정을 한다고 할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이 프로그램만 돌려서 될 게 아니고, 이 프로그램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이걸 뭐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뭐 .c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C 언어로 작성을 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C가 아닙니다. 지금은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불러왔으니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장은 오브젝티브 C에 있는 단어장이니까 C는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word count.c라든가 혹은 뭐 m이라든가 이렇게 막 나중에 쓰게 되는데, main.m, 지금 그냥 main.m으로 하죠. 간단하게 main.m이라고 하는 파일이다. 그 main.m을 뭐 예를 들어서 mai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컴파일을 했다. 그러면은 커맨드 라인에서 main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이거 하나의 앱이에요. 하나의 앱이죠. 이 앱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동작을 해서 바로 word.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그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문장을 읽어서 각각의 내용을 출력을 하면서 그 각각의 줄의 글자 수가 몇 개인지를 보여주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파일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그 파일을 불러오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는 이 아그멘트 밸류, 아그비라고 하는 이 배열 자체가 1이 되면 안 되죠. 적어도 원소가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커맨드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뭐 커맨드 라인 뭐 C 해가지고 뭐 똥똥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워드라고 하는 말을 적고 여러분들이 불러올 파일 이름, 그죠? 파일 이름 예를 들어서 뭐 마이 파일이다, 파일.텍스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 이 myfile.txt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이 워드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키라는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이 myfile.txt가 뭐냐니까 바로 argument v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죠? argument v에 들어가는 것은 2개 들어가는 거예요. argv에 들어가는 내용은 2개 들어가야 됩니다. word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다음에 myfile.txt라고 하는 거고 이 2개의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카운트는 어떻게 되나요? argc 같은 경우는 값이 2가 되겠죠. 그죠? 2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에러 메시지가 쭉 전달되겠죠. 그죠? 왜? 당연히 2개가 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날라왔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문장이 없어도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그죠? 이 argc와 argv의 사용 방법,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100을 하니까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200으로 다 바꿨습니다. 자, 이것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두고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파일 데이터와 소스 파일 자체를 분리시켜 놓는다는 거죠. 분리시켜 놓음으로 해서 나중에 데이터에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소스 파일 자체를 다시 고쳐주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소스 파일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부분, 즉 데이터 부분이죠. 데이터 부분은 소스 파일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전부터 있던 기법들인데 그러한 기법들이 좀 더 소스 코드 그 자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OOP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섹션 2에서 단어장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도형들을 이제 화면에 그리는 거죠. 화면에 그려야 되는데 도형을 그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픽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래픽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지 않고 그냥 말로 표시만 할 거예요.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뭐 동그라미입니다. 별표입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그냥 화면에 출력만 하고 마는 거죠. 자, 원래는 그림을 나중에 다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하려면 어떻게 앱을 작성할 것인가? 자, 제일 먼저 할 것이 메인 동사를 구성하는 거죠. 자, 메인 동사가 이렇게 쭉쭉쭉쭉 먼저 자, id shape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hape라고 하는 이름의 배열을 우리가 부른 거죠. 이 배열은 원소가 셋입니다. 그죠? 원소가 셋인데 그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id라고 적어 놓는 거죠. id는 그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i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어떤 데이터든지 다 담을 수가 있죠. 정수도 담을 수가 있고 실수도 담을 수가 있고 뭐 정수와 실수 같이 이런 오브젝티브 C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타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든 별도의 데이터 타입들도 담을 수가 있죠. 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클래스가 됩니다. 그죠? 이제 정수라든가 실수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프리미티브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폭넓게 광의의 영역으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도 몽땅 다
클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3이라고 하는 것은 정수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지 않고 3을 인스턴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폭넓게 보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id라고 하는 것은 원소, 쉐이프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원소인데 그 원소는 id 타입이다.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도 다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티저 뭐 이런 거 뭐 정할 것 없이 그냥 몽땅 다 id로 그냥 다 통일해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죠.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니까 바로 퍼포먼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타입이 어떤 것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ID 데이터 타입은 굉장히 넓은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모리 공간의 활용도가 엄청 떨어지고 따라서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따라서 아이폰을 조작할 때 앱이 매끄럽게 동작하지 않고 버벅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ID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최소한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하지는 않나요. 가능하면 많이 안 쓰는 게 좋다. 왜? 메모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 이제부터 보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기법들이 막 사용되고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바로 우리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코드가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이 소스 코드입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오브젝티브 C X코드에다가 불러서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죠. 메인네임에다가 A에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